필요한 일을 하 예전에는 초기 3 개월의 운동이 되게 조심스럽다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초기 3 음. 개월의 운동을 안 했을 때 오히려 합병증 증가율도 높아지고 임신 중 우울증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높아지는 걸로 보고돼 있고, 오히려 3 개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원래 하시던 활동량만큼 그대로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사업에서 잠깐 주제를 좀 벗어나서 대표님의 이 철학이 담긴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대표님의 임산부 운동이 뭐 단순한 운동 동작 몇 개가 아니라 이 변화된 몸 상태를 또 고려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맘스바디 케어만의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맘스바디 케어는 임산부들의 운동 처방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 주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인제 14년 전 이 일 하기 전에 임산부 운동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약간 좀 이렇게 '비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네네. 강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그룹 수업 형태였고 1대1 수업도 약간 '아 좀 위험하니깐 요 정도 동작만 시켜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 다였어요. 근데 사실 운동 처방을 공부해 보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평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운동으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 같은 게 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맘스바디 케어는 산모가 오면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운동 검사 시스템이 쭉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바디를 재보면 체성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중의 체성분은 또 일반인 체성분하고 달라요. 그쵸. 해석이 달라요. 뱃속의 태아, 음. 태반, 양수 이런 무게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직도 인바디 본사와 굉장히 많은 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임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들을 인제 알려드리고 음. 있고, 실제 음. 산모가 오면 그걸 제일 먼저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 제가 히말라야 갔었다 그랬잖아요. 히말라야 네네. 가면 해발 5,000 정도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일기압 상태보다 산소 포화도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되게 어지럽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두통 오고 토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도 그런 저산소 상태가 나타나기 쉬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의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고산지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빡세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또 해 줍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력 검사도 해서 산모의 근력 수준도 봐 주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임신을 하면 복직근 이계라고 해서 배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런 것들도 있는지 평가를 해서 '아 산모님은 근력 수준은 좋으신데 복근은 어떻고 산소 포화도 상태는 어떻고' 요렇게 인제 쭉 저희 신체 데이터,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인제 운동 처방을 하게 돼 있죠. 운동 처방은 네네. 여러 인제 가이드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 드리고 있고요. 그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 안 하던 형태의 운동 이 방식으로 임산부한테 잘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인제 저희는 시설을 산모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뭐 좀 여러 가지 유용한 시설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편이죠. 네.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단독 건물로 3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지하 1 층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체중이 늘면 육상에서 못하는 동작들이 많아지거든요. 아파지고. 그렇죠. 관절 부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분들은 인제 물에 들어가면 엄청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칼로리 소비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코어 근육이라든가 하체 근육들 다 안전하게 부상 방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지하에 있는 수영장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1 층은 재활 시설로 쭉 갖춰져 있는데, 방이 4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은 무중력 트레드밀이라 그래서
그 미국 음. 나사에서 개발한 네네. 체중을 줄여주는 트레드밀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걸 또 음. 싫어하는 분들은 무중력 트레드밀에 음. 들어가시면 체중 부하를 줄여서 운동하실 수 있고, 그 옆방은 저산소 산 그 방이라 그래서 거기도 산소 포화도를 일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이게 인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그 환경을 경험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기 낳을 때 막 호흡 음. 빨라지고 산소 부족해지고 산소호흡기 대주고 막 이런 현상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미리 트레이닝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엔도몰로지라고 하는 어떤 부종을 관리해 주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 나타나는 부종 관리, 이런 것들을 또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게 그게 1층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2 층에 네. 올라가면 2 층은 필라테스 존이 있고, 그다음에 유산소 존, 그래서 트레드밀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클라이밀 이런 계단 유산소 운동 기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3개 층으로 저희는 산모가 건강하냐, 재활이 필요하냐, 또는 지상 수업을 못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 부분으로 인제 인계돼서 이렇게 수업을 담당 강사가 맡고 있죠. 그 저산소 얘기하셨는데 그 저산소를 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리 경험을 위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효과가 있어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쓰시는 건가요? 그 고지대 저산소 운동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 산모한테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네. 안전하게 그 운동생리학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해발 2,000 미터 아래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 고 정도 수준에서의 저산소 상태를 경험하게 해 드리고, 실제 그렇게 하면 출산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지만 적혈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빨리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도 나왔을 때 더 빨리 증가되는 그런 기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때 상황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음.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대 효과가 되게 커요. 칼로리 소모도 네네. 많아지고, 예, 피로 네네. 시점도 낮아지고 그런 음.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콜로라도에 살았는데 해발 고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올림픽 그 선수들이 와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 도시가.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운동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 SCI급 국제 학술지에 이 등재된 4R 시스템도 아마 이 선생님의 그 대표님의 그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R 시스템이 이제 어떤 단계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이런 방식에서 어떠한 그런 새로운 발견 아니면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궁금합니다. 4R 시스템은 산후 재활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그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산모들이 운동을 많이 못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인제 임신 중 산모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아기를 인제 낳으러 가신 다음에 인제 이분들이 아기 낳고 다시 오셔야 되는데 거의 음. 대부분은 못 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못 오지?'라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 아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기를 보다 보면 인제 계속 진짜 잠도 제대로 잘 시간이 없고, 그죠. 눈을 그리고 뗄 이 수가 아이를, 없잖아요. 음. 그쵸, 이 갓난쟁이를 두고 내가 운동하러 어딜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말 빨리 오더라도 한 100 일, 그러니까 아기 낳고 한 3 개월 이 정도 지나서 몸이 쪼끔 되게 많이 약간 나빠지고 안 좋아진 상태로 운동센터를 그나마 오시면은 '좀 빨리 오는 거다.'라고 인제 저희는 많이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3 개월, 그러니까 집에서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복직근은 벌어져 있고 없었던 요실금 증상은 나타나고, 아기를 갖고 낳으면서 만들어진 그 골반의 틀어진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운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교정 운동이 가장 확실한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게 음. 4R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난 산모들이 아기 낳고 못 오고 집에서 너무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너무 안타까웠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손쉽게 셀프 교정할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인제 쭉 체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제 가지고 있는 임상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4 가지 리커버리 단계 4R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시면 그래도 가장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몸에 어떤 교정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임상에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네. 인제 학술적 검증은 이번에 그 삼육대 물리치료과 이완희 교수님 연구팀이 이제 제안을 주셔서 "국책 사업 같이 하자."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한 거예요. 어. 3년 동안 저희가 인제 산모들 모집해서 포알 시스템에다가 그 삼육대학교에서 초음파, 그 휴대용 음. 초음파를 가지고 그 초음파 이름이 루시거든요. 그래서 4R에 루시까지 해서 5R이라고 해서 논문이 등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루시로 복직근 이계를 확인하면서 4R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이게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차이를 인제 검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 음. 된다.' 따라서 인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4R 시스템은 그 프로그램 구성이 잘 돼 있다는 거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인제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음 집에서 혼자서 따라만 하셔도 아기 낳고 시간이 없는 산모들한테는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또는 저희 같은 시설에 오기 전에 시간도 없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그 포알 시스템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인제 그 논문의 그 어떻게 보면 결과죠. 결론이죠. 그 말씀하신 출산 후 이 8 주를 대표님께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그 집에서 이 출산 후에 집에서 또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뭐 통증 관리법이나 뭐 루틴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아기 낳고 한 8 주까지는 격한 운동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크게 한 2 가지 운동으로 제가 인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걷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선에서 자주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실 수 있으면 나가서 걷는 것도 리프레시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단지를 걸으시면 되고, 시간은 처음부터 많이 걷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기 난 다음에는 식후 5 분부터 시작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치면 15 분을 걷게 되거든요. 그렇게 걸으면 5분 걷기가 무리가 안 오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인제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10 분으로.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10 분씩 걸으시면 그럼 이게 인제 하루에 30 분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늘리면서 반복적인 연속적인 그런 어떤 자극을 주시면 걸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체 회복 기능들이 되게 많이 증가돼요. 그래서 8주 이내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운동, 권장하는 운동은 "많이 걸으세요."라는 거고, 그 시간은 처음에는 식후에 5 분부터 10 분, 1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몸통을 약간 이렇게 좀 단단하게 좀 조여주는 운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복식 호흡 같은 게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희 포알 시스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그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숨을 깊게 마시고 후 뱉으면서 배를 회음부를 이렇게 살짝 몸 쪽으로 이렇게 조였다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후 뱉으면서 다시 모아주는 그런 운동들은 수시로 많이 해도 위험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던 자연분만을 하던 다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또 전문가 없이 할 수 있는 기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아는 그 보디웨이트라고 그러죠. 맨몸 운동이라든지 뭐 런지, 푸시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 정도부터 일단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아마 관절에 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조율을 하면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죠?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출산의 형태나 가지고 있는 어떤 통증 분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바디웨이트를 견뎌야 되는 그런 운동들은 다 해도 돼요. 근데 단 페인, 통증이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것은 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한다. 스쿼트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스쿼트, 내가 내 몸만 가지고 하는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통증이 증가되거나 그러한 어떤 반응이 오면 그거는 이제 못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5번, 10번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났더니 뭔가 운동한 느낌이 들고 이제 약간 그 주관적 척도라고 하거든요. 내가 네. 느꼈을 때 기분이 좋은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인제 어떤 효능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웨이트를 견뎌야 되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은 저는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걷기와 후 몸통을 안정화시켜 주는 그런 호흡을 일상에서 많이 하는 상태에서 그런 동작들을 해내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이를 안았을 때 생각을 해 보시면 본인 바디웨이트에 이 아기 무게가 추가가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3 킬로거든요, 평균. 근데 이 아기가 3 개월만 돼도 5 킬로가 넘어가요. 그 말은 3 킬로 덤벨, 4 킬로 덤벨, 5 킬로 덤벨을 내가 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덤벨을 음. 가지고 아기 침대에 눕힐 때 제가 운동 동작으로 설명하면 힙힌지를 하는 거고요. 데드리프트를 네.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는 이 무게를 안고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음. 기저귀를 갈 때, 바닥에 내릴 때는 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동작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할 바에는 아기를 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에 바디웨이트를 실어주는 운동을 전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기 안고 그러면 앉지도 않으실래요? 서지도 않으실래요? 아기 안고 아기 침대에 그러면 남편이 눕혀줘야 됩니까? 계속?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아기 무게를 안기 전에 내 바디웨이트, 내 체중만 가지고 하는 그런 신체 활동은 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임산부 운동에 대해 뭐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그게 아마 임신 중이 될 수도 있고 임신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님께서 특히 바로잡고 싶은 이런 대표적인 오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임신 기간하고 출산 후 기간 두 기간 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임신을 하면 좀 편하게 좀 지내도 된다. 좀 '운동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합병증이 없고 금기 사항이 없는 산모들은 대부분 운동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리스크가 없다면 또 병원에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요. 아니면 지금 조기 수축이 왔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제 의사 소견상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운동을 임신 때 하셔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 좋은 출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후인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산후에도 대부분 그 아이를 보다 보면 자기 몸을 이렇게 회복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아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뭐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쪼끔 더 본인의 몸을 생각해서 일찍 시작하시고 요새는 자료도 많이 인제 찾으실 수도 있고 대부분 산후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자료들이 인제 공개가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써 놓은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런 것들 참고하셔서 임신 때나 산후 때나 몸의 회복은 운동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서는 크게 좀 기대하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들었던 게 임신 이 3 개월이 좀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주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때도 그냥 가볍게 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초기 3 개월의 운동이 되게 조심스럽다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초기 3 음. 개월의 운동을 안 했을 때 오히려 합병증 증가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임신 중 우울증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음. 높아지는 걸로 보고돼 있고 오히려 3 개월 동안에 그 어떤 문제가 없으면 원래 하시던 활동량만큼 그대로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크로스핏 하던 사람들은 초기 3 개월 동안 자기가 하던 그 정도의 크로스핏을 이어서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음. 그래서 3 개월 초기에 유산이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얼마 전에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서울대병원의 전종건 교수님이 나와서 3 개월
그러니까 임산부가 그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음. 유산이나 조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원래 하던 거 다 해라. 음. 운동하셔라." 그렇게 네네. 얘기했던 게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유산은 될 사람이 되는 거고 조산도 될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운동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네.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고 저희 운동 쪽에 있는 가이드에서도 잘 보고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의사소견이 없다면 적극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 외국의 산모 관리 또 프로그램과 한국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외국 산모랑 이제 한국 산모의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근육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깐 예. 가지고 그쵸, 있는 그쵸. 절대량이 차이가 나요. 근골격계의 차이가. 그러니까 백인, 흑인 여성들이 근육량이 정말 많고요. 음.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라틴계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아시아계가 가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 절대량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신체 부담이 늘어날 때, 즉 체중이 늘어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그 저항값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량 자체가 적고 그리고 활동 수준도 인제 해외에 있는 여성들보다 적다면 임신 기간에 체중이 10kg 늘었을 때 받는 부담감은 더 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게 인제 우리나라 산모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노산 비율이 높아요. 대한민국 산모들은 지금 초산부 연령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40대 임신하는 초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신체적인 부담이 큰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또 해외 산모들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문화인데 생활 문화. 저희는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양반다리라고 하는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해외의 인제 여성들은 그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이나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꼬고 있는 양반다리 자세에서는 뭐 골반만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아져서 엉덩이나 꼬리뼈 이런 데가 많이 아파져요, 산모들이. 그다음 두 어. 번째는 발목이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양반다리 자세를 보면. 발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발목의 특정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부위는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그런 이제 경골근이라고 하는 티비알리스라고 하는 이런 근육들은 굉장히 힘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섰을 때에 또 걸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민족이나 이제 서양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별개로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어떤 걸 더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근육량을 미리 임신하기 전에 늘리는 게 하나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한 가지 예라면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오면 측정 평가를 되게 여러 가지를 한다 음.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파악하는 게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산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놓지 않으면 뭔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운동의 방향 설정도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인제 각 관절이나 특정 근육의 약화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예. 네. 그런 왜 산후에 아까 그 골든타임 이런 걸 혹시 놓친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뭐 1 년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그런 놓친 분들도 지금이라도 운동을 한다면 몸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교정이 되든 안 되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이점이 많죠.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효능감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거기에서 내가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할 때의 집중력도 높아지는 거고 숙면도 취할 수 있는 거고 소화 기능도 좋아져요. 단순히 살이 빠진다. 내가 이 부분이 다시 교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조금 마이너한 거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지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하는 교정도 일어나면 좋고 또 약해졌던 근육들이 더 강해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골든타임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당연히 원하는 그 결과까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집니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 주고 그 운동을 네. 시키고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저도 관찰을 많이 한 건데 대표님께서는 임신 전에 운동을 한 분과 운동을 하지 않은 분,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어떤 여성분이 더 회복이라든지 이런 임신 이 과정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내신다고 보시는 건 아니고 이미 아시겠죠? 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임신 때 예. 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간의 어떤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출산 형태도 좋아요. 출산 형태가 좋다는 거는 인제 그 자연분만의 경우는 난산을 하느냐 아니면 좀 순산 쪽이냐의 어떤 음. 차이고, 제왕절개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같은 제왕절개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회복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개복 수술이고 피부 절개도 하고 그다음에 자궁도 절개하고 복막도 절개되고 그런 인제 과정을 겪고 다시 봉합을 그 한 층, 한 층, 한 층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다 이렇게 묶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유착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깐 네. 이런 회복을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회복에 관련된 신체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했던 사람들은 회복 과정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실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시 기간 동안에 운동을 좀 이렇게 못했던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술 후에 회복 속도는 당연히 더디고 체중의 어떤 감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신 중과 또 임신 후에 이런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평소에 관리를 잘 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이런 임산부 운동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제도적, 사회적 차원에서 꼭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 점이 있다면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들의 인식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꼭 해야지.'라고 해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도의 문제점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 정치권의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다 모든 이제 그 정당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같은 거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였는데 국회에서 그 정책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출산 관련된. 그때도 한번 가서 이렇게 손 들고 한번 그 의견 제시도 한번 하고 오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인제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 보면 산모의 건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임신하면 보건소 가면 철분제를 무료로 줄 테니까 가서 받아서 드세요." 라든가 아기 용품 같은 거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기 난 다음에 산후도우미를 2 주간 지원해 준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깐 대부분 산모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또 산모의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 관련된 콘텐츠나 그런 어떤 정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게 인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인제 정책 제안을 2번이나 해 봤는데 제가 했던 정책 제안은 이런 거예요. 임신을 하면 초기, 중기, 후기에 한 번씩 방문 서비스를 이런 운동 처방사나 실제로 임산부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복제 근육의 유무 확인하고 근력 측정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후기 때 어떤 통증으로 고생할지, 어떤 게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피로의 원인인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운동 처방을 주고 가면 그 산모의 건강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정책 음. 제안을 했던 적이 두 번이 있어요. 근데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운동 처방사들, 지금 임산부 운동 처방사가 전국에 2,000명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테고, 저희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배운 거를 썩히지 않고 실제 임산부를 만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산모들은 임신하면 건강 관리를 받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어떤 변화로 일어난다면, 임신해서 임신 축하금 100만 원 주고 이것도 좋지만, 돈도 돈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가서 측정 평가해서 운동을 방향을 잡아주면 그래도 훨씬 낫죠.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운동 처방사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좋은 곳에 쓰고 임신을 장려하고 또 임신에 나타나는 불편감을 해결을 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으면 음. 좋겠다. 네. 그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활용되는 게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없는 곳에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님의 그런 제안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젠 대표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 앞으로의 그림을 좀 들어볼 건데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뽑으라면 언제일까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인제 회원한테 보람을 느꼈던 적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회원한테 느꼈을 때는 출산까지 인제 운동을 가르치고 나서 이 사람이 출산을 한 다음에 카톡으로 문자를 줄 때 이 아기 사진을 같이 보내 주거든요, 태어난 아기. 그 네네네. 사진을 받았을 때 되게 보람 느껴요. 그동안에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이 산모의 어떤 허리 통증도 있었고 쩔뚝거리면서 처음 왔었고, 그다음에 되게 불편했는데 그 과정을 같이 함께 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한 산모가 아기를 잘 낳아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사진과 장문의 카톡 문자를 딱 받았을 때에 대한 그 보람은, 그 비포 애프터 뭐 만들어 주고 다이어트 시켜 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해 봤는데, 그거랑은 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제 회원한테 느꼈을 때에 대한 엄청 좀 큰 보람이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제가 14년 동안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건 딱 10년 차 때 본사 확장 이전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조그맣게 어렵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역삼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완전 이면도로, 돈이 없었으니까 막 골목골목 해 가지고 주차난 엄청 심하고, 막 산모들 맨날 음. 와서 주차 못 해 가지고 다른 층하고 막 네. 싸우고, 이런 데서 딱 10 년을 견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10년 차가 되면 무조건 우리는 본사를 확장 이전하겠습니다." 그거를 한 8년 차 이때부터 제가 회의 때 늘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10음. 년 차 때 꼭 옮깁시다.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산모들도 컴플레인도 있고. 그래서 10년 차가 되면 우리 옮깁시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너무 기적같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아주 좋은 단독 건물을 또 어렵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건물주분 또 설득 잘 했고, 건물주분이 세 군데 업체 중에 저희를 선택을 해 주셨고, 제가 인제 비용이 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도 상당히 많이 줄여 줬고 임대료도 많이 줄여 주셔서 좋은 사업한다고. 또 당시에 그때 건물주가 의사 선생님이었고, 또 그 아. 건물주가 또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저희 인제 사업 인제 보시더니, 그때 연예기획사랑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랑 뭐 이렇게 해서 인제 저희까지 인제 세 군데가 같이 임대 이제 지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희를 인제 들어오게 해 주셔서 딱 10년 되는 해에 저희가 본사를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그때가 정말 가장 큰 보람이 있었던 어. 기억 중에 하나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인수합병 제안 받았을 때, 그때도 엄청 큰, 예,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기업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네. 대기업에서 와서 전무님이
직접 인수합병 제안을 하셨었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그때 와. 엄청 큰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인수합병 제안을 했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저한테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딱 "하루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무님한테 하루 고민 후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죄송합니다. 전무님 좋은 제안 주셨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어서 아직 더 많이 시도해 볼 게 많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시했던 그 금액보다 회사는 더 성장했어요. 와. 와 멋지네요 대표님. 네. 그렇게 그 네. 초반에 진짜 벼랑 끝까지 몰려서 약간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그 느낌으로 3 년을 버텼었는데 그게 지나니까 뭐 그런 순간도 오는 것 같고 진짜 꿈에만 그리던 뭐 지금 뭐 엄청 막 그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저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누굴 만나도 좀 당당하고 뭐 편법 쓴 적 없고 뭐 다른 사람 이렇게 피해 입힌 적 없이 좀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한테는 네. 그래도 되게 좀 당당하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되게 영감이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크릿이란 새 책이 생각났어요. 한때 되게 유행을 했던 책인데 이렇게 막 원하는 게 있으면 상상하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어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대표님의 이런 성공은 단지 그냥 상상해서 이루어진 것,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한 그 지금까지의 그런 노력과 끊임없는 그런 열정, 헌신 이런 게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합병 제의를 거절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이루신 것도 있고 아마 아직 못 이루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그런 비전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설이 서울 강남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깐 음. 이런 시설이 다른 데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인제 그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제 이게 인제 강남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포지셔닝 자체가 이게 소규모로 해도 약간 음. 수익성이 좀 높게 만들기 위해서 구매력이 있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래도 강남권이 쪼끔 시작이 저한테는 낫겠다 싶어서 인제 강남에서 시작을 한 음. 건데 사실 강남에 있는 이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보다 더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는 그 타지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산모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시설이 저기 충청권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저기 전라권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저기 경상권에도 필요하고 강원권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되게 천천히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권역 도시에 그런 거점 도시나 거점 병원 옆에 서울에서 한 것처럼 이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임산부들의 건강 관리를 맘스 바디케어라고 하는 곳이 랜드마크가 돼서 서울처럼 강원도에서도 받고 충청도에서도 받고 저기 부산에서도 받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육생들 지금 2,000 명이 넘는 교육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과 조직 문화 이 맘스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런 네. 조직 문화를 그쪽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전국 각지의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그 당시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음. 대기업에서 손을 댔으면 되게 순식간에 그걸 해내긴 했겠죠. 그러니깐 음. 사실 '그 선택을 하는 게 옳았을까? 그렇게 해서 빨리 시장을 점유하는 게 맞았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 손으로 이루고 싶은 약간 그런 음. 느리지만 그래도 네네. 하나하나 좀 그 약간 소꿉장난 하듯이 뭔가 한 번에 확 로또 당첨되듯이 막 그렇게 큰 걸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쪼끔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음.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네. 응원해 주시던데요, 전무님이. "김 대표 화이팅." 음. 하면서. 네. 저는 근데 뭐 물론 대기업에서 잘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업의 구조상 워낙 이런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1순위 순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업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적 철학과 그 진정성이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곧 그게 뭐 5 년이든 10 년이든 그 안에 대표님이 말하신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인터뷰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지만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제가 되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 온 것도 참 기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 버티십시오.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경영서적 되게 많이 읽어 봤었을 때 "퍼스트 무버가 되라." 막 이랬거든요. 예. "그 시장에 제일 빨리 진입을 해야 제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랬는데 지금은 라스트 무버가 낫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안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버티면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시고, 버티시면, 라스트 무버가 되시면 그러면 위너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경지수 계속 높이려고 노력하시고요. 어려움은 늘 옵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열심히 현업을 계속 이어가시면, 버티시면 언젠간 흐름이기 때문에, 높을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항상 힘들면 인제 '올라갈 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실을 좀 잘 다지셔서, 이게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직원들, 내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잘 돌아봐 주시고 잘 챙겨 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아마 힘들 때 엄청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예. 많은 분들한테 이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표님께서 이 성공한 그것을 봤을 때 그 긍정의 마인드가 참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항상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밝은 날이 꼭 온다. 예. 대표님과 맘스바디 케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제일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있고요. 네네. 네. 아니면 저희 맘스바디케 뭐 홈페이지도 있고. 제가 설명란에 링크 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을 조금 네. 더 가깝게 알아가는 짧은 Q&A 준비했거든요. 짧게 끝난 게 그냥 아니었어요. 어. 아주 짧은 질문. 어. 네. 하루 일과 중 반드시 시간을 내는 나만의 몸 관리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새벽 운동이요? 새벽 운동.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세요? 새벽 운동은 다 달리기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 수영. 저 철인 3종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이거는 20살 때부터 20년 넘은 루틴이고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기상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 준비를 해서, 운동으로 하루에 1 시간은, 엄청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다 씻고 9시 전에 인제 업무 준비를 딱 해서, 요새는 인제 11시 까지는 책을 좀 하나 쓰는 게 있어서 책을 좀 쓰고 음. 있고, 그게 인제 끝나면은 오전에 제일 중요한 업무들 딱 마치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인제 제가 회사 업무 해야 되는 것들 하고 그리고 퇴근하죠. 음. 운동이 꼭 빠지지 UDT 않는. UDT의 참 파워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예.
가장 힘든 순간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아 불가능은 없다죠. 예. 불가능하다. 예 네. 무조건이죠. 불가능 음. 없습니다. 인생 모토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것도 같은 대답일까요? 그렇죠. 그게 인제 저한테는 가장 음. 큰 예 신조예요. 불가능은 네. 없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불가능은 없다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 네. 최근이나 아니면 여지껏 본 영상이나 뭐 콘텐츠 중 꼭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영상이요? 뭐 책도 좋고요. 뭐 영화도 좋고 뭐 어떤 미디어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영상은 모르겠고 책은 좀 많은데 책은 제가 교육생들한테도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추천해 줬던 게 되게 많은데 종류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근데 자기계발서나 이 경영서나 이런 거 말고 약간 철학 관련된 책 중에 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읽어 빅터 보시면 좋을 것 프랭클. 같아요. 네네. 예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네네. 아플 때 제가 인제 큰 어. 수술을 2번 받았는데 그 아플 때 병상에서 읽으면서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쵸. 책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인제 우리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그저 아플 때 딱 인제 침상에 누워 가지고 읽으면서 되게 '아 그치.' 이렇게 그 음. 생각을 했던 책이어서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영역을 떠나서 그런 책은 한번 네. 읽어 보시면 예 삶을 한번 잘 또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책 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다시 느낀 건 이 시장 규모가 작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우성 대표님의 14년 여정은 임산부 운동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온 팀의 힘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는데요. 그 시작이 수많은 산모의 삶을 바꾸었듯 오늘의 이야기가 도전 앞에선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김우성 대표님, 오늘 고운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